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나요? 혹시 진행자님 그 세계 4대 뮤지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 혹시 아세요? 4대 뮤지컬이요? 네. 뭐 캐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4대 뮤지컬이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네. 4대 흥행 뮤지컬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기록도 이제 계속 새로운 뮤지컬들이 많이 흥행이 되고 있으니까 바뀌었을 텐데 이제 여튼 4대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오페라 유령이나 캐츠,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 이런 네. 작품들을 그렇게 부르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대단한 작품들을 소환해서 막 말씀드리는 이유는 레미제라블을 얘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어서 네.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 레미제라블이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 프랑스 혁명 시대의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낸 빅토르 휴고의 원작 그 장발장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 중에는 어떤 뮤지컬 작품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나는 작품 있으세요? 자꾸 저한테 오늘 네. 퀴즈를 많이 내시네요. 퀴즈 대화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 대화. 영웅 같은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영웅 저희가 여기서 또 방송했었죠. 네. 그리고 같은 제작사에서 만들었던 명성황후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밖에는 막 딱히 확 떠오르는 작품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 많은 제작사에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가지고 배경 삼아서 만든 뮤지컬들은 꽤 있습니다. 뭐 광화문 연가라는 작품도 공연 중에 80년대 민주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네. 더 헬멧이라는 연극도 아무랬던 그 뭐 백골당 뭐 이런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네. 섬이라는 작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소록도로 강제 이주했었던 그 한센인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우리의 역사 중에서 기록이 다른 그 근처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하게 남아있는 왕의 얘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경종수정실록이란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작품들의 제목이 열거됐는데요. 네. 그래서 뮤지컬 경종수정실록이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경종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겠죠? 네, 맞죠. 저는 기억나는데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TV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다행이네요. 세대 차이가 느껴졌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안 느껴져요. 어릴 때부터 좋은 드라마를 보셨던 거죠. 이게 뭐 옛날 거 기억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여튼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그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 뭐 이렇게 뭐 역사 이야기 그리고 조선시대 얘기를 다룬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이라는 왕은 익숙하지가 않은 이름이에요. 네. 우리 영조, 뭐 세종, 뭐 태조 이성계, 그쵸. 뭐 조선의 뭐 고종 막 이렇게 막 많이 나왔는데, 이 경종 얘기는 거의 못 달았는데, 제가 이 작품 보니까는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었더라고요. 혹시 경종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오늘 왜 자꾸 물어보세요. 공연 소개 빨리 해주세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자, 지금 공연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 못해서 저도 이제 공연 보면서 나와 있던 자료 같은 거 보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만들어진 계기가 좀 재미있는데, 네. 작가가 어느 날 의릉,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경종의 능이에요. 여기 의릉을 지나가다가 이 능의 주인은 왜 그 유명한 왕들과 그 주변인들에 비해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상상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유명한 왕과 그 주변인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영조, 정조, 장희빈, 숙종 이런 분들의 이야기 사이에 이 경종의 왕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적게만 이게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 정도 좀 알고 계시고, 공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그 18세기 초 경종 2년이 되던 해에 경종이
그 아버지 숙종과 생모인 장희빈한테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 등이 쌓이면서 병이 하나 이제 생겼는데 그게 바로 기면증이에요. 갑자기 잠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 기면증이 세상에 노출이 되면 왕권에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 주변에서 이 왕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당쟁 싸움 있고 노론의 네. 그 극심한 당쟁 싸움으로 왕위가 흔들리고 이런데 이제 이 기면증이 세상에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함에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경종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복 동생과 이복 동생이 바로 연인군, 그러니까 훗날 영조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 이복 동생과 왕위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시간을 실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고 여기에 이제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홍수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이 인물은 옆에서 계속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게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어떤 사람을 모티브로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런 내용이고 이제 중간에 이 홍수찬이 그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도 약간 1인 2역처럼 그 왕의 악몽 속에 등장하는 숙종의 무서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연기하기도 하고 그런 극으로 3인극으로 이루어진 뮤지컬입니다. 예. 자, 사실 이제 공연의 드라마가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스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경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공연의 내용에선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과정에서 경종이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경종이 어떤 영향을 후대에 줬길래 조선의 부흥기를 맞이하기도 했고 또 아들을 죽이기도 했었던 그 영조라는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숙종, 장희빈, 영조 이런 분들에 비해서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경종이라는 왕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런 것들을 작가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들으니까 약간 공연을 보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역사 공부를 하러 가는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 제목이잖아요. 네. 근데 포스터 보시면 경종으로 유추되는 인물이 뒷모습이 매우 이 칼을 하나 잡고 있고 매우 애처로워 보이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 사극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이 이제 그 한복이기도 하고 3인국으로 구성된 작품이라서 배우들의 모습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고요. 게다가 여기 나오는 이제 얘기들이 왕위에 대한 얘기, 목숨, 뭐 나라의 운명, 백성을 대하는 태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배우들이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보는 맛이 꽤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긴 하네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작품은 역사가 스포일러잖아요. 근데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TV에서 사극 드라마 하면 시청률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결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상상했었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르가 뮤지컬이니까 뮤지컬 장르라는 것을 이 우리나라 사극, 우리나라 역사의 이야기에 어떻게 접목시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종수정실록 이러면 왠지 국악기를 이용한 뮤지컬 음악이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전혀 그 생각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고요. 서양 악기로만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약간 현악 삼중주 막 이런 느낌 나는데 여기에 기타가 가미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음악으로 극 중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데 그게 마치 영화 보듯이 캐릭터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의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요즘 사람들한테 확실히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좀 전달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가 훨씬 더 긴장감 있게 느껴지고 공연이 생각보다 쪼이는 맛, 뭐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이런 공연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 들어봐야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노래 들으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에이. 근데 이게 처음부터 뮤지컬 작품 보면 보통 한 17곡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전반적인 그 전체 음악이 다 이런 악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넘버를 꼭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잘리는 아픔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이 작품의 메시지, 이 작품의 어떤 그 하나의 이 작품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 듯한 제목을 갖고 있는 넘버거든요. 나를 꿈꾸게 하라라는 곡이에요. 예. 요 곡을 이번에 경종수정실록에서 경종 역할을 맡은 배우 3명이 나눠서 부른 그 이제 홍보를 위해서 오픈하기 위해서 만든 넘버인데 요 넘버 갖고 왔습니다. 나를 꿈꾸게 하라.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잘리기 싫으시면 저희가 말을 줄이고 바로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언제부터일까 난 눈을 뜨고 꿈을 꾸었네. 넌 꿈속에서 날 불렀고 난 꿈속에서 널 피했네. 언제부터인가 나 눈을 감고 세상을 보았네. 난 그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그렸네. 역사에 남는 왕 되기 위해 이제껏 달려왔지만 그저 역사에 남는 왕 아닌 좋은 왕 되고픈 마음. 나를 꿈꾸게 하라. 나를 꿈꾸게 하라. 너와 나 화평한 너와 나 함께할 넓은 길 위에 세상. 나를 꿈꾸게 하라. 나를 꿈꾸게 하라. 모두가 화평한 모두가 함께한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 나를 꿈꾸게 하라. 나를 꿈꾸게 하라. 이제 너를 잠들게 하라. 뮤지컬 경종 수정실록 가운데서 나를 꿈꾸게 하라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안 대표님 이 공연 직접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연부터 이번에 3연인데 네. 매번 시즌 할 때마다 한 번씩 봤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나 이렇게 라디오 나와서 공연을 좀 소개하게 됐고 저 공연 재미있게 봤는데 이제 이 작품이 뭐 보통은 우리가 뭐 무대가 예술이다. 뭐 조명이 미쳤다. 네. 뭐 노래가 뭐 사람을 막 소름 돋는다. 막. 이런 식이 있는데 저는 약간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뭐 큰 대형 뮤지컬 공연장이 아닌 소극장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 있죠. 네, 이래서 조금 그 마음이 좀 가는 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이 음악 들으셨는데 이런 식의 공연이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경종의 생모 장희빈의 목소리로 녹음된 노래가 나와요. 뭐 세자 이러면서 노래가 돼요. 근데 그 노래가 성군 대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종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 성군이 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나는 그런 능력이 되겠는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경종의 죽음을 앞두고 연인군, 그러니까 영조, 훗날의 영조가 되는 연인군과 독대하는 장면에서 이제 이 작품이 끝나거든요. 독대하는데 그때 이 연인군을 앞에다 두고 고백을 해요. 내가 성군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걸 계속 고민했는데 나의 백성은 너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인군한테. 네. 그러면서 이제 왕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서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공연의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게 되는데 그게 요즘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이건 누군가 백성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공연 다 보고 있으면 중간이 뭐 어땠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의미 있는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왜 이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노래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급하게 마무리가 되네. 마지막 노래 저기 하얀 무지개라는 넘버인데요. 이 넘버는 그 연인군 그 이야기 약간 뭐 여러 가지 극 중에서 상징하는 겁니다. 약간 불길한 부분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떻게 꿈꾸는 부분을 상징하기도 하는 넘버인데 요거는 굉장히 뮤지컬스러운 넘버라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노래는 끝곡으로 저희가 들을게요. 목공소 다음 주에도 또 잘 운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경종 수정실록 가운데서 하얀 무지개라는 곡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어릴 적 비가 오는 것을 그리도 기다렸었네. 빗줄기 그치고 나면 또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 이 나라 왕손으로 태어나 왕실의 운명 따라 흔들리는 심장 흔들리는 숨결 이 세상에 꿈꾸는 것 있다면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굳건한 나라. 하얀 무지개 만들 시간 떨리는 두 손으로 하얀 무지개 활시위 삼아 내 운명을 담길 순간. 하늘이여 용기를 주오 운명이여 결단의 시간 내 숨통 조여오는 이 고통과 번뇌 이제 벗어나 이제 그만 벗어나. 이 나라 왕손으로 태어나 절벽에서 꿈꾸는 것 있다면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 하얀